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편이 없도록 신이 만들어 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과목은 하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이에요. 하학설비 방지는요, 처음에도 설명을 제가 많이 했지만 정상적인 뭐가 명쾌하게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설비입니다. 두루뭉실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위험성은 많이 따죠. 폭발이 따라요. 1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건데 사실 위험물은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 1류부터 몇 류까지 있어요. 6류까지 있어요. 그리고 1류는 뭐냐 하면 산화성 고체예요. 6류는 산화성 액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류는 뭐 가연성 고체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위험물 취급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은 해요. 모든 폭발성 물질은 석유류에 침투시켜 보관해야 한다. 큰일 날 일이죠. 틀렸어요. 왜? 위험물의 1류부터 6류까지의 유에 따라서 다시 그 종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보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만물이 아니에요. 소화제 중에 유일하게 건조산은요. 어디라도 적용하지만 안 됩니다. 답이 벌써 1번 나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독하셔야 합니다. 둘째, 산화성 물질의 경우요.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 그렇죠. 산화성이라는 건 항상 산소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에다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불을 떼면 속도를 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라든지 특히 육류라는 것은 다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가 되겠어요. 피해야 되고요. 가스 누수로가 있는 장소에서는 저방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가스 저장실에는 성냥불이라든지 촛불 하면 안 돼. 반드시 전등 스위치도 올리면 안 되니까 뭐 휴대용 전등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넷째, 도전성이 높은 액체는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보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 교재 16쪽에도 잘 나와 있다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그렇다면요. 여기에는 답이 1번이었고 보충학습도 여러분이 꼭 한번 본다면요. 폭발성 물질은 하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되려고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켜 충격을 피해하면 석유력에 저장하는 물질은 유일하게 칼륨이라든지 상온의 물과 반응 시 수소가스를 발생시키므로 그러므로 칼륨과 나트륨 어디에? 석유류에 유일하게 칼륨과 나트륨만 석유 속에 이 사실 칼륨과 나트륨은요. 칼륨족인가요? 우리 위험물 유기할 때 칼륨과 나트륨은 반드시 여기서는 우리가 그 수헬 리베봉타 질산 칼칸 인류인가요? 인류족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니까 우리는 알카리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럴 때는 반드시 어디에 보관하냐? 칼륨과 나트륨만이 석유에 보관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82번이에요. 2번. 82번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메탄이 70%, 프로판이 21%, 부탄이 그러니까 메탄이 70, 프로판이 얼마예요? 21, 부탄이 9일 때 다음에 폭발 범위를 구하면 약 몇 %인가 이래 나옵니다. 이 폭발 범위는 우리가 하한과 상한을 계산할 수 있어야죠. 하한은요 말 그대로 폭발 하한계 그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그 우리는 첫 번째 그 메탄이 얼마냐고 메탄이 5죠. 하한이 5고 그 다음 메탄이 전체의 몇 프로인가 70이니까 우리는 5분의 70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프로판이 얼마요? 2.1이죠. 2.1분의 21이 되겠고 부탄은 얼마죠? 1.8분의 9가 되죠. 이렇게 하니까 3.45가 하한이 계산됩니다. 상한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상한은 여기 5에서 15, 그 다음에 9.5니까 그 다음에 8.4 이렇게 했을 때 3.5와 12.58 어디에? 3.45와 12.58 사이가 된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자주 보고 꼭 있잖아요. 손으로 안 써봤을 때 자주 보다 보면 눈에 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83번을 여기 뭐 출제됐던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번을 보면요. 다음 중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나타내는 것. 산화가 뭡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산화 반응은요. 철과 공기 중에서 녹이 슬었다. 철과 공기 중에 녹이 슬었다. 솜이 공기 중에서 불에 탔다. 뭐요? 이것도 철과 공기 중에서 FE와 공기 중에서 뭡니까? 산소죠. 산화 반응이 일어났어요. 솜이 공기 중에 불탔다. 공기. 그래 가, 나 모두가 다 산화 반응에 해당돼. 좀 더 설명하면 산화 반응이라는
탄소와 산소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듯이 철과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하여 금속 산화물이 돼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에 따라서 반응이 진행되는 것도 산화성 물질에 취급이 된다. 그래서 답은 바로 뭐야? 3번과 그 1, 2번 둘 다 뭐가 된다? 산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산화제의 조건 이런 것도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 84번째입니다. 84번째는요. B점이 뭐예요? B점은 보일링 포인트, 빌리딩 포인트 이렇게 하죠. 끓는 점을 B점이라고 그러죠. 인하점이죠. 인하점은 연소의 삼료가 셌을 때 가연성 증기를 발생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합니다. 인하점이 낮은데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에 그럼 액체가 들어있는 거 알아둘 거 있어요. 여기에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하재 등열로 인하여 가열됨,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하여 압력 상승, 용기의 벽면에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는 무엇이냐 그러는데요. 사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는 뭘 알아둬야 되냐면요. 여기서 UV-CV라든지 빌리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증발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액체가 증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그 액체 증발하기 위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빌리브 폭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UVC는 개방계 증기온 폭발이에요. 그래서 개방계 폭발을 하고 틀려. 증기온 폭발은 뭐예요? 구름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구름 형태로 된 걸 가지고 우리는 개방계 증기온 폭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 형태다. 요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B점이나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하재 등으로 인하여 가열되면 내부의 비등 현상을 일으키는 가지고 우리는 빌리브라고 그래요. 빌리브라고 하고 UVC는 구름 형태로 바람이나 대류에 의한 폭발 현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85번째 문제인데요. 85번은요. 일반적으로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입니다. 이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바르게 나타내는 것. 우리 자동 제어라는 것은요. 자동 제어의 기본은 일반적으로 화학 공장에 사용 자동 제어 시스템 작동을 표와 같아 그랬는데 모든 것은요. 검출에서 제조 공정부터 첫째는 검출입니다. 검출은 조절기를 가서 다시 밸브로 갔다가 다시 이런 제조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자동 시스템의 제어 순서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것은요. 대개 이런 우리는 일반적인 것은 반드시 알아둘 것은 검출에서 먼저 이렇게 이런 작동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시스템의 작동 순서의 그 나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걸 나열해냐 하면 외부든지 내부든지 반드시 공정 상황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제조 공정을 이제 여기 4라고 해놨지만 공정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검출하고 조절기를 하고 밸브로 이렇게 작동. 이런 요 1, 2번은 뭐냐면 설명하기 위한 1번. 여기가 1번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이 그림하고 혼돈되면 안 돼. 이것은 1, 2를 여기서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요. 실제 자동 제어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공정 상황에서 검출로 조절계로 밸브 이런 순서로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5-89페이지도 그대로 적중되었지만 문제 3번에 그대로 똑같이 출제되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것은 2013년 6월 2일 날 문제 89번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86번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A의 연소 범위를 우리는 2.2에서 9.5라 하고요. 밸브 A의 위험도는 근데 위험도는 정말 간단하죠. 위험도는 H는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이에요. 이렇게 하면 바로 위험도가 2.2 이걸 가지고 하한이래죠. 하한. 이걸 가지고 상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한분의 상한 빼기 상한 하한하면 3.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위험도에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러니까 3.3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을 가야 되죠. 87번입니다. 갈로의 방향을 변경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갈로의 방향을 변경한다는 우리는 뭐예요? 갈로의 방향을 이렇게 배관이 쫙 가다가 배관이 이렇게 직진하다가 이렇게 탁 바꿀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뭐예요? 요 스테리스티다 뭐가 아파? 엘보우 나갔다 그러지. 바로 이게 뭐예요? 갈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엘보라든지 Y자간 T, 십자. 그럼 이 세 가지가 이거 있으면 되겠죠. 소켓, 엘보. 답은 2번이에요. 그러면 엘보, Y자간 T, 십자 이런 게 바로 엘보고요. 그 방향을 바꿀 때고. 연결할 때는요. 플랜지라든지 유니온 커플링 등이고. 그 다음에 간의 크기를 바꿀 때는 축소간이라든지 부싱을 사용하면 되고, 가지간을 쓸 때는 T자간, Y자간, 십자 쓰면 되겠고요. 유로를 차단할 때는요. 플러그, 캡, 밸브. 유량 조절할 때도 역시 밸브를 쓴다. 우리 교재 5-58쪽에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놨고요. 2015년 8월 16일 날 또 문제 83번 나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로 최근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3월 6일 하는데 2015년 8월 16일 문제 83번으로 나왔다는 것은 가장 최근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최신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88번입니다. 단위공정시설 설비를부터요.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이 설비에 대한 것은요. 어떤 설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설비가 되겠죠. 이게 단위 공정시설이에요. 이 공정시설 설비가 있는데 이 공정시설에서 단위 공정시설 설비 사이 안전거리를 얼마로 또 여기 있어요.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 또 하나의 집으로는 얼마냐. 설비의 어디야? 바깥면으로부터 10m. 이건 법의 기준이에요. 바깥면 답은 2번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택으로부터는 얼마? 20m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런 내용은 사실 안 나와. 오로지 영원히 얼마? 10m는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을 바깥까지 하면 얼마? 10m 이상. 이것만 항상 나오지. 다른 거 바깥. 그래서 문제 은행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가연도 문제를 반드시 10년치 이상 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10년치 이상 봐서 떨어진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33년째 드디어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 33년째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저수와 함께 했는데 한 번이라도 옳게 들었는데 떨어졌다는 사람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제가 또 하는 거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017-321-2787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유일무이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한테 혼을 바치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합격되기만을 바라는 다른 걸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가끔씩 합격됐다고 문자가 온다, 전화 오면 그것이 저는 감동을 받고요.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재해 없는 세상,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바로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도 벌써 60이 됐으니까요. 어쩌면 곧 죽을 때도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안전제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또 여러분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언제든지 전화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89번을 가겠습니다. 89번은요. 연소입니다. 연소라는 것은 다른 말은 뭐예요? 하재를 말하는 거죠. 연소는. 연소 불이 붙는 거예요. 하재.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점화원에 있어야 될 거고요.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이 붙는다는 것은 산화반응이죠. 연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간데 인하점이 상온보다 낮은 가연성 액체는 상온에서 인하의 위험이 있다.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낮은 가연성이니까 낮은. 높으면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여기서 인하점이 상온, 낮은 가연성 액체는 상온에서 인하의 왜? 인하점이 마이너스 4도인데 상온 20도시는 그 이하니까 상온에 오면 당연히 불이 붙게 되어 있죠. 둘째, 가연성 액체를요. 발화점 이상으로 공기 중에서 가연하면 별도의 저항 없이도 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이 발화점을 가지고 착화점이라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발화점 원래 인하점보다 5에서 10도씨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이 없어도 발화할 수 있습니다. 가연성 액체는요. 가열 때 완전 열분해 되지 않으면 착화원이 있어도 연소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가연성 액체는요. 착화원이 있는 게 착화원만 있으면 반드시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렸습니다. 열전도가 클수록 연소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열전도가 작아야 연소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연물 구비 조건은 산소와 친화력이 좋아야 되고 표면적이 넓어야 될 거요. 발열량이 클고 열전도율이 작을 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거인데 여러분이요. 특히 위험물 기능사라든지 위험물 산업기사라든지 위험물 기능장도요. 하학 정도만 완벽하게 하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의 정리는 뭐 물질이 산소에 반응해 빛과 열을 발생하는 거고 반드시 불이 붙으면 어때요? 빛도 나지만 열도 발생하죠. 가연성 물질, 조연성 물질, 점화원
이렇게 가연물, 조연성 물질은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산소 같은 거죠. 이러면 빛과 열을 수만 연소가 되죠. 산화 반응이 그 반응이 급격하여 열과 빛을 동반하는 발열 반응도 역시 연소가 될 것이고, 가연성 가스 연소에는 공기 또는 조연성 가스 혼합한 상태에서 점화물이 가해질 때 폭발적으로 연소하면 점화율이 통상 10의 마이너스 4성에서 10의 마이너스 6성 줄이 필요합니다. 90번입니다. 90번에는요. 물과 반응이에요. 유명하죠. 물과 반응하여 뭐 하냐 하면 포스핀 가스를 발생한대.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 가스를 발생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반드시 인화칼슘이에요. 인이잖아. 물을 실제 인화칼슘과요. 원래는 CA3P2와 물이니까 H2 이렇게 반응해줘요. 이렇게 반응할 때 삼수산 칼슘과 포스핀을 발생한 것은 바로 뭐요?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는 이런 게 P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봐도 쉽게 말하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pH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이것은 2014년 8월 17일 날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91번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삼류 위험물은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이라고 그러죠. 금수성. 사실 이걸 다 외울 수 없어요. 삼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금수성 물질인데 삼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데, 삼류 위험물은 여기는요. 알아둘 게 나트륨도 포함이 되고요. 알킬, 알미늄 되고, 항이는요. 오류가 되나요? 이것은 폭발성이죠. 폭발성. 그 답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고, 느트리오글리세린 이런 것이 다 삼류 위험물에, 제가 잘못했네요. 위험물 안전관리 삼류니까, 삼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 항이는 자기 반응성 물질, 니트로가 아니네요. 요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2번을 한번 보면요. 92번은 우리가 위험물의 분류를 1류부터 1류는 산화성 고체, 2류는 인화성 고체 또는 가연성 고체라고 해요. 3류는 자연 발화성 또는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그래서 칼륨, 나트륨, 알킬, 알미늄, 항인도 3류에 포함돼요. 그 다음 4류는 인화성 액체예요. 5류는 자기 반응성 물질, 6류는 산화성 액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되겠고요. 92번입니다. 92번은요. 비교적 저압이에요. 저압. 저압 또는 압력이라는 건 저압 또는 상압위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유류입니다. 유류가 뭐요? 기름을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에 그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부를 흡입하기도 하는데 설치하면 눈금어 그물망이 있어요. 그물망입니다. 이런 금속으로 된 망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구조로 된 안전장치를, 이거는 플레임 어레스트예요. 왜냐하면 플레임 어레스트라는 것은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유류 저장대 증기를 방출하고 외기를 흡입하는 부분을 설치하는 안전장치에서 불꽃의 차단이 목적입니다. 플레임 어레스트. 차단의 목적은 몇냐? 40메시라고 그래요. 40메시 이상은 가는 눈구멍 금속으로 된 망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요. 보충하고서 프레임 스테이크라든지 체크밸브라든지 벤트 스틱, 그다음에 럼프트 디스크 등을 했지만 여기는 답은 금망을 설치하는 건 뭐다? 바로 프레임 어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93번째인데요.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맞는 겁니다. 분진을요. 폭발시킬 수 있게 뭔가 더 가해주는 증대시키는 조건에 맞는 것인 거죠. 분진의 발열량이 작을수록, 분진의 발열량이 많아야 폭발이 빨리 돼요. 아니에요. 분위기 중 산소 농도가 작을수록, 산소 농도가 작은 게 아니고 많아야 돼요. 분진 내에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맞네요. 수분이 있으면, 물기가 있으면 불이 안 붙지면 어떻게 해요? 물기가 없으면 확 폭발 나죠.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잘 태우기 위해서, 연기가 안 나기 위해서는 건조를 시키는 거죠. 답은 3번이네요. 표면적 입자체에 비하여 클 것이 아니고 표면적이 입자체가 교반되는 것이 커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DID라는 것은요. 폭갱 유도 거리지 않습니까? 원래 DID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DID가
뭐가 이렇게 여기 이제 압력을 가하고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이런 뭐 형태가 나타나겠죠. 이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DID 폭격 유도 거리죠. 우리 폭발이라는 것은 속도가 0에서부터 10까지인데 그 폭격은 얼마입니까? 1000에서 3500m예요. 이 정도로 가는데 이걸 가지고 이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DID 거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번째인데요. 탄산수산나트륨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것은 제 몇 종의 분말 소화기 우리는 탄산 뭐라 그랬어요? 수소나트륨이라고. 탄산수소나트륨은요. 바로 탄산수소나트륨을 하는 것은 백색으로 나타내고 이것은 제1종 그 분말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기 중에 제일 좋은 것은 3종기예요. 인산암모늄입니다. 인산암모늄. 그래서 이거는 A, B, C급에 적용이 다 되고 유일하게 분말 소화약제는 바로 1종, 2종, 4종은 BC급밖에 돼요. B는 뭐요? 유류화제요. C는 뭐요? 전기화제요. A는 뭐라 그러죠? 바로 A는 일반화제입니다. D는 금속화제죠. 여기서 알아둘 것이 우리가 1종 분말은 탄산수소나트륨이고 2종 분말은 탄산수소칼륨이에요. 3종은 인산암모늄, 4종은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와요 반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좀 기억한다면요. 분말 색깔은 주로 이제 우리 산업안전에는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위험물 기능장애라고 볼 때 이게 색깔도 보는 이걸 가지고 굳이 백담 이걸 핑크색이라고 이래 하는데 백보 담청색을 다른 말로 보라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담홍색을 핑크색이라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담청색, 담홍색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은 보라색 이렇게 많이 쓰고요. 지색이라고 그러도 회색이라고 해서 백보 담화 뭐 이렇게 외운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분말 소화약제는 일종은 탄산수소나트륨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9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95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뭐야? MSDS죠. MSDS 작성 시 포함되어 주요 작성 항목이 아닌 것은 그냥 단 기타 참고사항 및 필요한 추가사항은 3번 고려하지 않는다. MSDS 물질안전정보자료는요. 사실 16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6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16가지가요. 다 사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기억하기 어려운데 이 16가지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거든요. MSD에서는 여기 하면 법적 규제 현황, 여기 보면 법적 규제 현황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폐기시 주의사항 포함돼요. 폐기시 주의사항도 포함됩니다. 주요 구입처민 폐기처인데 이거는 없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주요 구입처민 폐기처가 없다. 그 다음 화학제품과 회사 정보에 관한 정보 요거죠.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려워. 우리 실기 필답형에도 MSDS에 포함되는 항목 4가지를 쓰시면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8월 18일 문제 87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6번을 보면요. 20도씨 1기압이에요. 우리 20도씨 1기압의 공기를 5기압으로 높입니다. 1기압 5기압으로 단열 압축하면 공기의 온도는 그랬는데 이것은 단열 압축에 대한 이런 거죠. 우리 여기서 이제 뭘 하냐 그러면 그 20도씨라 그랬는데 1기압은 1 ATM이죠. 이걸 5기압으로 높이는 거예요. 단열 압축하면 공기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느냐. 공기의 비열비는요. 1.4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열 압축은요. 원래 온도, 처음 온도가 나아진 거예요. T1, T2분의 P1, P2를 적용하면요. 이렇게 항상 온도는 뭐예요? 켈빈 온도를 적용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273 더하기 온도가 얼마요? 20되죠. 그 다음에 T2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비열비는 얼마? 1분의 5의 회사가 비율은 1.4분의 1.4 빼기 1로 할게요. 이거는 464.11K가 나오니까 이건 켈빈 온도로 464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렵고 이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공식 자체를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기억하고 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20도씨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것은 464로 그냥 외워도 되고 20도씨 1기압 비열비가 1.4다 그러면 바로 답은 460. 왜?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은행식이다 그러면 항상 답은 몇 번? 영원히 4번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절대 온도를요, 섭씨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풀 것까지는 없다. 97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에요.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게 있죠. 우리 안전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폭발 또는 화재 예방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안에 알맞는 용어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이거는 법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사업 중 인화성 액체,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은 해당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풍하거나 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야 돼. 이거는 통풍과 환기예요, 답은. 근데 요걸 환기와 통풍으로 바꿨어도 관계없고, 그러나 이게 나와 있으니까 통풍, 환기를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법의 기준을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겠죠. 이거는 바로 뭐요? 우리 법에 통풍과 환기 및 분진 제거 조치를 하여 이거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얼마? 232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8번을 가겠습니다. 98번은요. 여기 뭐냐면 한론 121이에요. 한론 121.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게 한론의 소학이라고 하면 뭐예요? 한론은. 한론에 대해서는 우리 알아둘 게 있는데 한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론 소학이라 그러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이게 연소 억제제가 되겠죠. 연소. 연소를 우리는 차단한다고 해요. 차단. 연소를 차단한다기보다는 연소를 억제시키거나 연쇄 차단 효과를 억제시키는 게 바로 한론이에요. 한론 1211의 화학식은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한론은요. 메탄 아니면 뭐요? 에탄 두 가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원소 주기율표 우리는 1종에서부터 8종까지 갈 때 이 유일하게 이거는 뭐 7종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7종 원소를 가지고 한론족이라 이렇게 한론족. 그리고 우리 한론족은 뭐예요? 한론족에서는 반드시 불소가 있고 그다음에 브롬이 있고 이게 브롬을 가지고 비트하면 치소가 되죠. 그다음에 요오드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탄소가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론 1211의 화학식은 건데 사실 한론 1211은요. 바로 CF2ClBr이죠. 이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이마탄소 소화기는 104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2402는 C2F4 240BR2예요. 그 다음에 CF3BR는 1301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1211에 대한 것만 지금 현재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론 소화기의 종류는 우리 소방법이라든지 또는 어디였습니까? 그 위험물을 봉포할 때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한론의 화학식 1212는 CF2ClBr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어요. 또 2015년 3월 8일 문제 95번으로도 우리는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한론기라 그러죠. 한론기. 한론족은 바로 우리는 7족을 한론족이라 그런다. 그래서 여기서 한론 이게 한론 사요소는 그러면 항상 탄소가 되어 있죠. 원래는 이렇게 메탄은 이래 되어 있잖아.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가 있으니까 H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메탄이니까 CH4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되죠. 그래서 이것은 대개 한 개로 들어가면 이렇게 CH4 탄소가 한 개 있으니까 이거는 메탄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 있는 거는 다 메탄족, 이제 두 개 있는 거는 뭐예요? 에탄족이에요. 에탄족. 에탄족은 C2H6가 되니까 이렇게 되나?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면 C가 두 개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수소가 6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반드시 C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1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씩. 다 하나씩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9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하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계속 설명을 못한 이거는 우리는 산업안전기사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99번입니다. 다 화재 예방에 있어서 화재 학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화재를 학대하지 않고 화재가 있잖아요. 어떤 집에 A집에 불이 났는데 B집까지 가지 않게 A산에 불 났는데 B산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재 예방에서 하재 학대 방지를 위한 방법,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열 물량을 제한합니다. 기름이 한 드럼만 있으면 돼요. 두 드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가열물을 제한하고요. 난연함이 불연화를 시켜야 돼요. 난연, 불에 잘 안 타게 하고 불연화, 완전히 안 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하재의 조기 발견 및 초기 소화에. 그래서 우리 초기 소화를 가지고 뭐예요? 진압시킨다. 그러니까 하재 진압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 다음 공간의 통합과 대응하는 공간의 통합하면 어떨까요? 옆 A, B, C들이 다 타버려. 반드시 공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합니다. 틀렸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열을 교환하는 겁니다. 열 교환기는 뭐예요? 우리 지금 이 방에도 스튜디오가 덥잖아요.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문 열면 되는 거예요. 열을 교환하는 거예요. 열 교환기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열 교환기의 열 교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뜻입니다. 유체요. 유속을 적절하게 조정해요. 그렇죠. 유체 유속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돼요. 유체하는 방법을 병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방향을 향유로 해야 돼. 항유로 해야 돼. 틀렸어요. 답은 2번.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온도차를 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여기 잘못하면요. 요걸 크게 한다. 이게 틀린데 이거 크게 작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꼭 유체에 흐르는 방향을 병유로 할 것이 아니고 향유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열교환기의 열교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 네 가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것은 우리 산업안전기사 필기 5-59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적중이 되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5개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과목이 남았어요. 뭐죠? 건설안전기술입니다. 시작도 중요했지만요. 정말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시험은요. 100점 맞아 합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60점 맞아 합격되면 그래서 60점이나 100점 못했다. 똑같아. 59점은요. 반전이 60점과 100점은 같지만 59점과 빵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59점을 맞을 게 아니고 60점을 맞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과목 6번째 과목 종합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